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현대차 단체 협약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그 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포스코, 현대중공업까지 파업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줄파업 위기가 지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재 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네, 하나오션, 네. 대우조선을 한화에서 인수했잖아요. 예, 그쵸. 이거보다 더 높게 임금을 받게 해달라면서 네,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고 30일 날 부분 파업 예정이 돼 있고 네. 포스코가 또 파업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노총이에요. 예. 민주노총 따라가니라고 네. 참 닮을 걸 닮아야지. 그쵸.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노동 현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뭐냐면 정년을 65세로 하고 네. 상여금을 900% 주고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익금이 네. 난 것을 30%를 네. 전체 조합원한테 나눠주라. 네, 이런 요구 조건을 걸고 파업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 이제 되냐? 네, 9월 16일 날 네. 민주노총에서 또다시 제2차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합니다. 투쟁 계획이 있죠. 네, 여기에 네. 또 이걸 맞추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네. 하는데 여기에 노동개혁의 단초가 다 숨어 있어서 네. 이것을 한 5가에 걸쳐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과연 맞느냐 이 문제예요. 네. 일단은 그 기사 하나를 더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투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과급 1억을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1억이 네. 1억이 누구 네. 뭐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근데 그쵸. 네, 사실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황을 이기고 호실적에 이 기업들의 노조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노동 개혁을 하려면 부터 한다. 네. 공기업, 네. 대기업, 네. 공무원 노조. 네. 이 세 가지를 개혁을 하면요. 네. 우리나라 노동 개혁 쉽게 됩니다. 네. 한번 그래서-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큰 거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이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성과급을 달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상 최대 이익이 났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나눠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 곳, 대기업 세 군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장님께서 네.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네. 세계적인 대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네. 사람들이 그래요. 먹고 살만한데 네. 왜 파업하시나요? 네. 사람들은 국민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첫째, 네. 노동조합 활동 풍토를 개선해야 된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대기업들이 편안하니까 노동 해방 사상이 있어요. 네네. 이것은 철진한 이념입니다. 그래서 전투적 노조, 네. 이념지향 노조 이런 경우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저런 노조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윤석열 퇴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네. 미군 철수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보셨죠? 이 현대차 노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경준리, 뭐 한미 동맹 해체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어떤 항시 이런 사람들이 약자와 강자, 재벌은 강자고 자기들은 약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되고 여러분 아니 근데 이렇게 대기업에서 그 역대 연봉을 받는데 본인도 약자라고요? 아니 이런 대기업이 싫으면요 여러분 그냥 집에 가세요. 왜 이런데 왜 다닙니까? 그 입사하고 싶은 청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투쟁의 전통이 어디서 발현됐느냐? 네. 이 사람들이 후쿠시마하고 싸우지만 일본 적군파 투쟁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적군파 투쟁이 네. 요번에 민주노총이 젠노렌이라고 예, 예. 이런 사람하고 후쿠시마 가지고 가서 만났잖아요. 그쵸. 이 젠노렌이 뭐냐? 일본의 전투적인 조합주의를 표방한 건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일본 공산당 계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투쟁의 도구가 뭐냐? 대표적인 머리띠, 삭발 이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 민주노총 맨날 뭐 해요? 머리띠 메고 삭발하잖아요. 이것은 어디 투쟁의 전통이다? 적군파. 일본 적군파. 일본 노동조합 투쟁. 예. 춘투의 전통이에요. 예. 그래 놓고 후쿠시마 얘기하는 것은
그 좀 남사스럽지 않나요? 반일은 하지만 일본을 이제 따라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노동해방 사상 같은 경우가 왜 결별해야 되냐? 첫째, 노조 간부들이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정계 진출을 해요. 그래서 자꾸 민주당이나 저 국민의힘이 노동계라고 해서 네. 막 그 뭐지? 국회의원 자료도 한 개씩 주니까 막 그렇죠. 싸워서 유명해져 갖고 정계 진출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고. 예. 세 번째는 왜 파업을 하냐? 네. 파업 기금을 모으는데 이거 써야죠. 그거 안 쓰면 안 되니까. 돈 모아서 어디다 쓰나요? 이게 술 먹고 뭐하고 그냥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파업 기금. 요 전에도 건설노조 네. 저 어디에요? 술판 광화문에 셀 때 버렸죠. 예. 술판 버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 뭐 문화재라고 하면서 술판 버리고 오줌 싸고 쓰레기 버리고 난리 났죠. 그다음에 네. 희생자 보상 기금이라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써야지요. 예. 그러니까 파업을 안 하면은 네.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대기업 여러분 정말로 반성하세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산별 교섭이 대국민 사기예요. 예를 들어서 산별이다. 네. 그러면 금속노조는 산별노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대차에 다니는 사람하고 자동차 카센터 수리공학과 봉급 같습니까? 여러분 노동운동 정신으로 여러분 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논리를 비하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예. 현대중공업 조합원과 네. 물레동 용접공 맛집고바 용접공하고 봉급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기업별로조, 산별로조 장점만 취득해가지고 네. 꼭 먹고 알 먹고 하면서 네. 단체 교섭을 중앙교섭, 개별 교섭에서 이중 교섭, 삼중 교섭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네.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교섭 행태. 그래서 네. 이것은 대국민 사기에 불과한 거고 네. 산별이면은 중앙교섭을 해야죠. 그렇죠. 왜 현대중공업이 지가 교섭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산별교섭의 대국민 사기냐? 노동자의 연대 정신을 팔아서 기업별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주범이 네. 바로 대기업 노동조합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맞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뭐냐? 기업이 이익이 남으니까 네. 노조가 노조 청구서가 왔다고 했는데 네. 옛날에 우리 사회자님 예. 개미와 배짱이 동화가 생각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아니 이게 배짱이도 아니고 노조가 네.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네. 옛날에 그 뭐지 쌍용 자동차처럼 적자 나면은 네. 봉급 깎아도 됩니까? 그럼 또 파업하죠. 또 난리 나죠. 네. 그래서 네. 저 흑자 났다고 해서 노조가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네. 미래 세대에 물려둘 성과를 네. 약탈하고 탕진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청년 세대에 짐을 지어주는 네. 정말로 이 범죄 행위는 대기업 노조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뭐냐면 기아차 1억 원, 포스코 1억 원 지급해자 기업이 흑자난 것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지만 뭐가 있어요? 협력사들의 피와 땀의 눈물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국민적 성원, 세금,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이 있어요. 네. 국민 기업이라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 흑자나면은 세금으로 내야지 왜 여러분끼리 나눠 갖자 그래요? 대기업이 현대자동차 흑자 많이 나는 것은 미국 공장이라든가 멕시코 공장 이런 데서 흑자 많이 났잖아요. 한국 공장에서는 흑자 얼마 안 나요. 왜 넘의 노동의 이익을 네. 대기업 노조가 지네 혼자 먹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취업한 청년 인구가 66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회사 퇴사를 하면은 그런 청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재벌 해체하자니까 그 사람들이 싹 나가면은 되잖아요. 네. 말로는 재벌 해체 얘기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네. 이 이익을 네. 어떤 사회적으로 국민적 어떤 성원의 그 덕분에 큰 회사의 이익을 네. 지네끼리 조합원 1인당 1억씩 내놔라. 네.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좋은 것만 누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회사가 힘들거나 아플 때는 함께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뻔뻔하죠. 네 번째는 뭐냐? 그럼 이제 노조와 회사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노조가 뭐가 비싸냐?
우리나라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생산성이요. 네. 미국 자동차 공장의 51%밖에 안 돼요. 절반인 거죠. 네. 이러면서 무슨 자기들이 기술자니 무슨 뭐 노동해방이니 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게 논팽이 집단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파업 일수도 네. 미국이 0.21인데 한국은 40일가량 돼요. 네, 일본이 0.21입니다. 네. 그래서 파업 일수가 네. 일본의 193배. 네. 이게 여러분 생산성은 절반이고 파업 일수는 많고 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 기준이 지금 2009년부터 2019년 10년 평균을 낸 그 기준인데 아마 지금은 더 차이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훨씬 더 파업 많이 하잖아요. 제가 네. 황당한 게 현대자동차가 네. 노조가 정말로 4차 산업시대에 있어서 전기자동차는 미국으로 쫓아내고 네. 미국에 있는 소나타 공장을 울산으로 갖고 와요. 내연기관을. 예. 이렇게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신너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기술에 대해서 네. 자기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신기술을 외국으로 쫓아버리는 퇴행하는 노조. 네. 이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게 나라 발전을 막는 거잖아요. 그럼요.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 뒤처진 기술을 한국에서만 하겠다. 그래놓고 네. 자기들이 마치 민주투사인 양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퇴행하면서. 네, 그쵸. 그래서 노동조합의 대오각성이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의 동반자로서 노동조합이 우뚝 서야지. 네. 이렇게 막 조합원 1인당 1억씩 내놔라. 이렇게 땡깡 피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개미야 배짱이에 나오는 배짱인처럼 주장하는 거는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반성하세요. 그래놓고 재벌 해체 주장이 말이 됩니까? 칼만 안 들었지 뭐 강도죠. 그럼요. 1억 내놔 안 내놓으면 파업하겠다. 맞잖아요. 아니 네. 현대자동차 저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아 근데 솔직히 좀 보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뭐 그냥 줄리 공뭐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게 노동에 관련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 훨씬 많은 그 글들이 정치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선동하는 거기, 것들. 아니 노조에서 네. 줄리 뭐 그래 한미 동맹 해체. 막 여성 이런 게 비하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뭐 네. 재벌 해체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지네가 재벌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 하죠. 네.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회사가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이번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 수호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네. 특히 회사는 뭘 해야 돼요? 전임자 근태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해야죠. 파업 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회사가 노조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네. 파업해가지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놓고 네. 잔업을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파업에 대해서 네. 임금이 줄어든 것을 보충을 시켜주는 게 회사에서 늘상 해왔어요. 그 회사도 잘못한 거죠. 똑같은 회사가 거죠. 이렇게 네. 이명계약하거나 네. 짝짝꿍 해주는 관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것을 끝장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네. 정경련이 한경련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번에 사용자는 대우각성에서 미래를 위해서 기술 개발하고 고용을 증대하고 해야지 그쵸. 노조하고 짝짝꿍해서 우선 뭐냐면 발등에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넘어가니까 네. 여 재벌 해체 얘기하고 네. 노조한테 재벌들이 조롱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세습에 관한 걸 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 84조에 보면은 예. 고용 세습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 대기업의 고용 세습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네. 재벌 해체하고 이렇게 노동을 착취하는 이 네. 나쁜 회사에 네. 왜 세습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노조 유임을 보면은요 예. 세상에서 제일 후진 데가 네.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요. 막 노조 탄압 외불고 네. 막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회사예요. 이럴 것 같으면은 들어갈 사람 많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서야 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노동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개혁을 하려면은 노조부터 정리가 돼야지 노동개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요번에 사용자들도 네. 요번에 정경련을 한경련으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재벌 해체니 뭐 정경유착이니 뭐니 해서 조롱받지 않으려면은 네. 항시
정당한 거래 관계로 해야지 노조하고 짝짝꿍 이거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만 해도 네. 노조 전임자가 21명만 주면 되는데 네. 121명이고 그 100명 1억 연봉씩 회사에서 대주는 거예요. 네. 회사 호구에 호구 회사가 병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꾸 이렇게 발호를 하는 거라니까요. 회사 재벌 회장들 그냥 대통령 옆에서 막 돈 많다고 가오 잡지 말고 노조 단돌이 잘하세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민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민노총이 아니거든요. 민노총에는 대부분 뭐 공기업, 대기업,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또 대변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네. 약자는 네. 누구예요? 84%에 이르는 뭐냐면 중소기업, 네.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겨우 몇 프로도 안 되는 네. 양대 노총은 네. 기득권자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뭐 약자 탄압이라고 뭐 프레임을 씌우는데 민노총은 절대 약자가 아닙니다. 그 점만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 1억 벌려면요. 네. 5년, 10년 벌어도 여러분 잘 못 버는 사람 많아요. 요번에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 현대자동차가 한 방에 네. 우리 1억씩 나눠줘.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월급 빼놓고 그쵸, 성과급으로. 성과급으로. 네. 이게 너무나 이렇게 위화감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상여금 900% 달라고 또 하더라고요. 재벌 회장들 반성하세요. 네, 지금 현대차 현재 750%인데 900%로 늘려달라. 와,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렇게 요구할 수 지금도 있다는 건 정말 통상임금에 대단합니다. 네, 상여금 750% 주고 예, 설날과 조금 있으면 추석 다가오잖아요. 그쵸. 명절 선물 또 50만 원 선물 주잖아요. 예, 요 전에 기아자동차 어떻게 해요? 네. 15,000원짜리 티사스 1,500원짜리 했잖아요. 요전에도 얘기해요. 50만 원짜리 선물 주면 어떻게 해요? 네, 말로는 100만 원 라벨 붙여놓고 네, 한 10만 원짜리 올라나? 네. 야,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저희가 이 노동자에 대한 복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지를 받는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파업으로 협박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잘못됐고 그리고 요번에 네, 9월 16일 날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에 맞춰서 네. 또 이것을 뭐냐면 투쟁을 하면서 정치 또 투쟁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아니 경제 투쟁하면서 이제 네. 정치 투쟁만 하면 잘 안 오니까 예. 자기들 투쟁인 것처럼 하면서 네. 그거기다 캡을 씌워요. 뭐로 후쿠시마, 예. 윤석열 퇴진, 뭐 미군 철수 이렇게 캡을 씌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대국민 사기 투쟁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노동자만 위에서만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혜택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네. 저는 너무 노동운동을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이제 약자가 아니고 강자가 됐으면은 네. 나의 역사적 사명은 다 끝났는데 또 하나 남은 게 저 네. 강자가 된 노동조합이 네. 약자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쵸. 사회 네. 구성원으로서 네. 공정하고 공평하게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네. 멋진 노동조합이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제 고용부 장관이 또 지금 발표를 했는데 9월 4일에 발표를 하겠다고 일단 예고를 했고요. 지금 회사에서 전용차 10여 대 또는 현금을 수억받는 노조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노조에서 이렇게 회사랑 짬짬이 해가지고 다 해주는 겁니다, 또. 아니 중소기업 네. 사장도요. 네. 막 전용차 10대씩 전용차. 없고요. 네. 내가 보니까 어떤 금융노조위원장 사무실 가보니까 예. 얼마나 되냐면 한 네. 1,000억 이상 매출 올리는 네. 그 중견기업 사장실보다요. 네. 노조위원장 사무실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걸 내가 여러 군데서 봤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로는 노동운동이라 그러고 네, 그쵸. 회장 흉내 내는 것 네. 그만합시다 여러분. 근데 이 월급을 받는데 저렇게 현금을 수억 원씩 받는 이유가 뭐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왜 좋은 데 줄까요? 가서 술도 좀 먹어야 되고 네. 뭐 또 하여튼 뭐 저 정치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타임오프제 이 그 전임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이 확인됐다. 저 예. 뜻은 뭐냐면 네네. 노사가 네.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렇게 진행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노동조합이 바로 하는 데는 네.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회사 경영진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도 확인됐다. 회사에서 이 노조 사무실의 직원까지 급여를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노조 해지 말고 그냥 회사 네. 회장이라고 네. 명함 파갖고 다니세요. 노조 위원장 여러분. 네. 근데 회사에서 이런 걸 해준다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일단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결과를 9월 4일에 발표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것만 들어도.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리 네. 국민노조 낱낱이 공개하고 분석해서 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철도도 파업을 하고 있죠. 24일부터 지금 태업을 하고 있고 9월 달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근길에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철도 노조 저희 단체 협약서도 일단 확보를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한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16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노총에서도 뭔가 계속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을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국민노조는 꺼지지 않는 툭불 네, 이렇게 돼서 민주노총의 잘못된 노동 적폐를 네. 하나하나 까발리고 네. 올바로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노동개혁은 지금 현대 저희만 위한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국민노조에서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해 주셔서 또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해 주시고 ARS 1877에 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에 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